주니어 플라톤의 신발 훔친 날. 신발 훔친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나는 학교 앞 상가로 달려갔다. 엄마 아빠가 상가 지하에서 전파사를 하셨다. 가게는 햇볕이 전혀 들지 않아 우중충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먼지와 곰팡이가 찌들어 있어서 지저분했다. 가끔 쥐도 나왔다. 좁기도 무지 좁았다. 어른 세 사람이 가게 안에 들어오면 꼼짝도 못할 만큼 비좁았다. 그래도 나는 늘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갔다. 가게에서 밥도 먹고 숙제도 했다. 집에 가면 집주인 아줌마 눈치를 봐야 하니까 가게가 편했다. 나는 상가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가게에선 엄마가 아기를 안고 계셨다. 아기는 얼마 전에 태어난 내 여동생이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으니까 나와는 9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어머, 우리 동수 올 시간인 줄 모르고 있었네. 학교에선 별일 없었니? 네, 아빠는요? 응, 스마일 할아버지네 집에 수도가 고장났다고 해서 손봐주러 가셨어. 스마일 할아버지는 같은 상가에서 구두 수선 가게를 하신 할아버지였다. 가게 앞 유리창에 노란색 스마일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 별명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늘 싱글벙글 웃고 다니셨다. 상가 어른들은 모두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다. 그래서 서로 아주 친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친목회도 하고 산에도 가끔 놀러 갔다. 상가 어른들은 서로를 부를 때 이름이 아닌 별명을 불렀다. 방앗간 아저씨는 별명은 두꺼비였다. 배가 불뚝하고 눈이 부리부리한 게 꼭 두꺼비처럼 생겨서 그렇게 불렀다. 또 젓갈집 할아버니는 짠순할매, 쌀집에서 일하는 형은 떡배총각, 화장품 가게 누나는 분이라고 불렀다. 우리 아빠는 뭐든 잘 고친다고 해서 김박사였다. 엄마는 얼굴이 곱다고 해서 곱네라고 불렀는데 아기를 낳고 갑자기 몸이 불어서 상가 아주머니들이 곱네라고 부르며 놀려댔다. 곱네. 나는 엄마 별명이 곱네에서 곱네로 바뀌었어도 마냥 좋았다. 동생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동생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어여쁜 여동생이. 엄마는 자고 있는 아기의 볼을 손가락으로 살살 어루만지셨다. 아기는 성가시다는 듯 보채며 발로 포대기를 걷어찼다. 분홍색 아기발이 포대기 밖으로 쑥 삐져나왔다. 발가락이 옥수수 알갱이보다 더 작았다. 그 앙증맞은 발가락들이 마구 꼼지락거렸다. 내 입에선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때 엄마에게 무언가 떠올랐는지 불쑥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참 동수야, 2층 뚜벅이네 가서 아기 신발이 얼마쯤 하나 알아보고 와. 제일 싼 걸로, 알았지? 네, 금방 다녀올게요. 나는 후다닥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뚜벅이는 상가 2층에서 신발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였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상가 안에서 꽤 잘 사는 축에 들었다. 상가에 있는 가게들 중에 새 낼 걱정 없이 장사하는 가게는 아줌마네 뿐이었다. 모두들 달마다 가게세를 내야 했다. 엄마 아빠도 꼬박꼬박 세를 냈다. 어떤 달에는 한 달 동안 번 돈보다 세가 더 많아서 엄마 아빠가 걱정하실 때도 있었다. 그럴 땐 뚜벅이 아줌마가 끝도 없이 부럽기만 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실까? 신발 가게는 2층 입구에 있었다. 2층에서 장사하는 몇몇 아주머니들이 신발 가게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로 가게 안은 시끌시끌했다. 나는 가게로 들어서며 아주머니들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러자 뚜벅이 아줌마가 이야기하시던 것을 멈추고 나를 반기셨다. 오, 그래, 김박사네 동수구나. 무슨 일로 왔니? 내 동생 신발 좀 보려고요. 아기 신발은 저기 안쪽 진열장에 있으니까 천천히 구경하다 가렴.
뚜벅이 아줌마가 아주머니들에게 농담을 건네셨다. 아주머니들은 손뼉을 치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부터 듣지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잘은 몰랐지만 그 안에 껴있으니 나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8개나 되는 진열장 안에는 신발이 몇 켤레도 넘게 진열되어 있었다. 나는 아주머니가 일러주신 안쪽 진열장 앞에 서서 아기 신발을 구경했다. 리본이 달린 것, 방울이 달린 것, 앞코가 오리 주둥이처럼 널찍한 것,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 어느 것 하나 안 예쁜 것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분홍색 리본 달린 신발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나는 얼른 가격표를 보았다. 39,000원. 아쉽지만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것들의 가격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2만 원이 넘었다. 10,000원이 조금 넘는 것도 덜어 있었지만 앞만 찾아봐도 10,000원 아래로는 보이질 않았다. 엄마 기준으로 10,000원이 넘는 물건은 무조건 비싼 거였다. 비싼 물건을 살 리가 없었다. 나는 동생의 귀여운 발가락을 떠올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때 발 아래 조그만 신발 한 컬레가 눈에 띄었다. 내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신발과 똑같은 것이었다. 손님 중에 누군가가 꺼내보고는 진열장에 도로 넣는 걸 깜빡한 것 같았다. 나는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아주머니들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내게 신경 쓸 겨를은 없을 것 같았다. 순간 가슴 마구 뛰었다. 조그만 아기 신발이라 슬쩍 집어서 주머니에 쓱 넣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았다. 식은땀이 흘렸다. 내가 왜 이러지? 훔친 건 나쁜 짓인데? 그치만 내 동생은 어쩌고. 이제 곧 겨울인데 그 조그만 발이 얼기라도 하면 어떡해. 망설인 끝에 손을 신발 쪽으로 살그머니 뻗어보았다. 아주머니들은 여전히 이야기에 빠져 있었다. 나는 잽싸게 신발을 집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도망치듯 신발 가게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정신없이 지하로 내려갔다. 그래, 얼마쯤 하던? 내 얼굴을 보자마자 엄마가 물으셨다. 그게요.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봤어요. 나는 아무렇게나 말을 지어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 더듬더듬 말도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런데 엄마의 눈길이 불룩한 내 바지 주머니로 쏠렸다. 주머니에 든 게 뭐니? 이리 좀 와봐.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훔친 신발을 엄마에게 보였다간 야단날 것이다. 나는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다.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나 집에 갈게요. 숙제해야 돼요. 가게에서 하렴. 엄마가 봐줄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나는 허둥지둥 상가를 빠져나와 무작정 달렸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핥히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놀이터가 나왔다. 놀이터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그네에 가서 앉았다. 지금쯤 아줌마가 신발 없어진 걸 눈치채셨을 텐데 그럼 나를 의심하실 게 뻔해. 아니야, 내가 발뺌하면 아줌마도 더 이상 뭐라고 못하실 거야. 나는 땀에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닦고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신발을 꺼냈다. 가늘게 손이 떨렸다. 그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다시 한번 둘레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밝은 햇빛에 눈이 부셨다. 괜스레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다시 신발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훔친 신발을 아기에게 신겨도 될까? 훔친 신발에 저주라도 내리면? 아기가 이 신발을 신고 있는 게 뚜벅이 아줌마 눈에 띄면 그땐 어떡하지? 나는 세차게 도리질을 했다. 도대체 어쩌자고 신발을 훔친 거야. 나는 내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방금
신발을 훔친 손. 앞만 봐도 내 손 같지가 않았다. 신발을 훔친 게 상가 안에 소문나면 어쩌지? 내 별명은 도둑놈이 될지도 몰라. 어떡하지? 나는 상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나쁜 녀석! 도둑놈!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마구 뒤섞였다. 숨이 탁 막혔다. 머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나는 더 견디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신발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나는 한달음에 상가로 달려갔다. 신발 가게 앞에 서서 안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뚜벅이 아줌마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다. 나는 아주머니들은 제각기 가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나는 문 앞을 서성이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게로 들어갔다. 아줌마는 나를 보더니 금세 얼굴이 굳어지셨다. 아, 동수 왔구나. 아줌마의 목소리가 몹시 어색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밝은 목소리로 왜 또 왔느냐며 물으셨을 것이다. 신발이 없어진 걸 알고 가슴앓이를 하고 계셨을 게 틀림없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줌마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신발 구경 좀 할게요. 나는 간신히 말을 마치고는 입을 꼭 다물었다. 말을 더 했다간 왈칵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훔친 신발이 있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 놓았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진열장 앞에 서서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아줌마와 눈이 딱 마주쳤다. 하지만 아줌마가 얼른 고개를 딴 데로 돌리셨다. 나는 신발을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때 아줌마가 나를 부르셨다. 저기 동수야.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과연 어떤 말로 날 야단치실까? 뒤를 돌아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아줌마가 내 곁으로 다가오셨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끈을 잘 묶고 다녀야지. 이러다 넘어지면 다친다. 나는 발을 내려다보았다. 오른발 신발끈이 풀려 있었다. 훔친 신발을 돌려주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줌마는 내 앞에 무릎을 굳히고 앉더니 신발끈으로 매듭을 짓기 시작하셨다. 손놀림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아줌마는 신발끈을 다 메어주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말이다. 발을 내려다보니 신발끈이 예쁘게 묶여 있었다. 그걸 보니 불끈 용기가 솟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신발을 꺼냈다. 아줌마가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바닥에 사뿐히 내려놓았다. 그러자 심장 고동이 서서히 차분해졌다. 숨도 고르게 쉴 수 있었다. 나는 아줌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가게 문을 나섰다. 아줌마가 문 밖까지 따라 나오셨다. 미안하다 동수야. 등 뒤로 아줌마의 눈길이 느껴졌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줌마가 사과하는 걸까? 나는 계단 난간에 몸을 기대고 한 발짝씩 천천히 내려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만 같았다. 이대로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싶어.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지하로 내려갔다. 집에 간다더니 왜 다시 돌아왔니?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게 물으셨다. 아기는 엄마 등에 엎여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나는 씩씩한 척 목소리에 힘을 주고 주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엄마,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내 동생 신발부터 사줄게.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걸로 사줄 거야. 얘가 오늘 정말 이상하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니? 말씀은 야단치듯이 하셨지만 엄마의 눈과 코가 금세 빨개졌다. 곧 울음을 터뜨리실 것 같았다. 엄마는 울음을 참기 힘들었는지 나를 와락 껴안으셨다. 그러고는 어깨를 자꾸만 들썩이셨다. 소리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기가 깨서 칭얼거렸다. 날카로운 것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조금 뒤 나는 상가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을 보고 있자니 덜 아문 상처를 건드렸을 때처럼 가슴이 쓰라렸다. 나는 가로수 그늘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않고 계속 걸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하늘 위에 떠 있는 햇님이 나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늘 밖으로 살며시 나와보았다. 이상하리 많지 뜨거운 햇볕이 그대로 머리 위로 쏟아졌다. 순간 몸속에 쌓여있던 찌꺼기가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시원했다. 부르르 몸이 떨렸다. 나는 햇볕을 마시며 달리기 시작했다. 힘차게, 더욱 힘차게. 그리고 다시는 그늘 속으로 숨지 않았다.